근데 그 체육복 바지가 좀 바닥에 막 끌려요. 아, 그래? 네, 바닥에 막.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어. 겨울 동안 피가 쑥 커버리면 돼. 그러면 바닥에 더 끌리지 않게 되거든. 제가 엄마 키만큼 컸잖아요. 엄마만큼 이만큼만 더 크면 돼. 그래서 좋은 생각했어. 아예 교복을 입고 거기에 그 체육복을 입고 그 아이 같은 걸 뭐 방복 같은 거 입고 그런 거 입고 조끼 입고. 오케이, 알겠어. 엄마는 책을 읽을게. 화장을 내잖아요. 어서 오세요. 어제도 청소력을 읽었고 이어서 청소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책은 오토믹이에요. 오토믹. 영어예요. 오토믹 헤비트. 아주 작은 습관의 힘. 네, 내일부터는 이 책을 읽고 오늘은 청소력 마지막 얼마 남지 않았어요. 청소력을 읽어보겠습니다. 소망 실현의 이해. 오랫동안 취미를 살려서 수입을 업. 일도 가정도 나름대로 순탄한 34세의 회사원이 꿈을 이룬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하루 3끼 식사보다 낚시를 더 좋아해서 자신의 꿈도 매일매일 원하는 만큼 루어 낚시를 즐길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방, 회사, 그리고 언제나 자주 낚시를 가는 낚시터 주변의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또 청소 이야기로 시작되네요. 낚시를 하는 장소 주변은 옥외이므로 빗자루로 쓸면서 감사의 말을 반복했습니다. 자신은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오랫동안 낚시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신께 그리고 물고기에게도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2주일간 계속되는 도중에 돌연 나는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무엇인가 이 은혜를 갚을 일이 없을까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엔지니어인 그는 공장에 납품하는 대형 기계의 유지, 보수 등을 담당했습니다. 그가 몸담고 있었던 회사는 막 하트가 막 올라와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화면을 잘 못 보는데 하트가 동동동 떠서 올라가는 게 보여서 너무 감동적인데요. 그가 몸담고 있던 회사는 소규모 회사로 변변한 홈페이지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게 되었고 별로 PC에 대해서도 잘 알지도 못하는 그가 그 홈페이지 제작의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거래처 사람들과 PC에 능통한 부하들의 도움으로 홈페이지 제작을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신히 홈페이지가 완성되었을 때 그의 뇌리에 번뜩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강한 점을 살리는 방법이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았던 핸드메이어 루어를 인터넷상에서 판매해보겠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던 것입니다. 운 좋게 회사에서 홈페이지 작성의 핵심을 배웠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인터넷 숍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창의와 연구,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어쨌거나 그가 만들어낸 핸드메이드 루어가 인터넷상에서 대히트를 기록했습니다. 덕분에 회사에서 받는 급여의 약 2배를 부수입으로 벌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상 외의 수입이라는 꿈도 이루어지고 무엇보다도 많은 루어 팬들이 기뻐하는 것이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오랫동안의 취미가 그 분야에서 공헌하는 것으로 변한 좋은 예입니다. 소망 실현 예 둘. 매출 20% 업의 인기 살롱. 다음에 소개하는 사례는 손님을 대상으로 감사의 공간을 도입해서 매출 신장을 이룬 한 살롱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동경 내의 최고 번화가에 여러 개의 점포를 가지고 아로마 테라피 살롱을 전개하고 있는 회사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은 원래 여성 사장의 이념이 훌륭하고 종업원도 정말 확실하게 교육을 받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기술도 인류이고 서비스도 충실해서 매우 인기가 높은 살롱이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그 살롱을 총괄하는 매니저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청소력의 이념과 효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살롱의 매니저는 그거 상당히 재미있는데요? 라는 반응을 보였고 이야기가 끝났을 때는 감명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매니저는 곧바로 사원 연수 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청소를 해서 그곳에 감사의 장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손님에게 단지 기술적인 시술을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고맙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롱에 오는 손님들에게 최고의 시간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지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듣고 있던 테라피스트 사원들이 그 교육 내용을 각자 자기들 점포에서 실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개점하기 전에 감사의 공간을 창조한 것입니다. 자신의 손가락으로부터 치유의 에너지가 나와서 손님도 치유된 것에 기뻐하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고맙습니다를 반복하면서 손님이 출입하는 입구의 문, 카운터, 손님이 앉는 소파, 아로마 테라피 시술을 행하는 침대나 기구를 닦았습니다. 시작한 직후부터 손님의 반향이 매우 좋았고 그달의 매출이 무려 20%나 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재방문 비율, 입소문으로 친구를 소개하는 비율이 비약적으로 늘었습니다. 그 매니저도 제 자신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청소 하나로 이렇게까지 변하는 것일까요? 라고 저에게 물어올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청소력의 위력이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손님을 대상으로 플러스를 불러들이는 청소력을 도입하게 되면 고객 마인드를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것이 고객을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것이 됩니다. 소망 실현 세 번째, 회사의 매니지먼트의 성공. 마지막으로 사원의 매니지먼트에 성공했던 회사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분은 기술자 출신의 젊은 사장으로 아르바이트를 포함해서 사원 수가 10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를 4년째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털어놓은 고민은 이랬습니다. 일을 사원에게 전적으로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정신없이 바쁘기만 합니다. 회사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의 사원으로는 약간 걱정입니다. 다소 인건비가 들더라도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 회사의 사무실과 작업장을 돌아보고 몇 가지 신경 쓰이는 포인트를 체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이너스를 제거하는 청소력으로 철저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하도록 어드바이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공간에 플러스를 불러들이는 청소력인 감사의 공간을 만들도록 권했습니다. 그는 바로 다음 날부터 청소력을 실천했습니다. 그 사장은 먼저 사원들이 매일 사용하는 화장실을 청소하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보통 때는 느끼지 못한 더러움을 발견하고 심한 불쾌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장의 의미를 저를 통해 들어서 잘 알고 있었던 만큼 이 더러움이 이 회사의 현상을 나타내고 사장인 자신의 마음을 투영하고 있는 것을 그는 처음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는 우선 마이너스를 제거하는 청소력을 실천했습니다. 매일 아침 사원들이 출근하기 훨씬 전에 회사에 나가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걸려서 화장실의 구석구석까지 청소를 하고 상쾌하고 선명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겨우 플러스를 강하게 불러들이는 청소의 실천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우선은 한결같이 고맙습니다를 반복하면서 화장실의 거울, 손 씻는 곳, 변기, 바닥 등 매일매일 순서대로 깨끗하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천천히 감사의 자장이 만들어지도록 닦아나갔습니다. 또한 사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사장의 출근이 빨라서인지 어느새 사원들도 점점 출근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내 전체가 자연적으로 긴장감이 돌고 어느새 회사 전체가 청소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침 여느 때처럼 화장실을 청소하다가 불현듯 다음과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처음에는 혼자서 청소를 했는데 지금은 전 사원이 청소를 하고 있네. 정말 이상한 일이야.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지만 그들은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회사에 공헌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날 사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언제나 고마워 라고 말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사원들이 얼굴과 일하는 모습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사원들과의 일체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래, 이런 것이야말로 서비스 마인드야 라는 생각이 번뜩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원들에게 우리 회사는 기술을 팔아왔지만 이제부터는 기술 플러스 서비스를 팔아가자 라고 말하고 연간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 후 사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강점을 살린 업무의 정의를 제시했더니 전체의 사기가 오르고 4개월 만에 연간 목표를 달성해버렸다고 합니다. 밖에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은 가까이에 이렇게 훌륭한 인재가 있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내가 사원들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그들의 강점을 끌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경영자로서 깊게 반성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처럼 화장실 청소에 특화해도 좋습니다. 모든 청소에 적용되는 얘기지만 고맙습니다 라고 반복하면서 청소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신도 주위도 행복하게 하는 파워. 고맙습니다 라고 소리내면서 청소를 하면 거기에는 감사의 자장이 만들어집니다. 우주의 번영 에너지가 연결되는 감사의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플러스를 끌어들여서 당신의 꿈을 이루어주는 강운 파워를 날라다 줍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제가 커피숍을 지금 12년째인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 손님이 없으면 저는 저를 좀 혹사시키는 편이라서 이게 청소를 했던 것 같아요. 11년 전이죠. 11년 전에. 그럼 청소를 하려고 이렇게 하면 손님이 들어오면 저는 되려 좀 청소 좀 하려고 하는데 손님이 오지 신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 손님이 없고 한산한 시간에 저는 또 매장에서 잘 앉아있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불안증 같은 게 있어서 청소를 시작하면 손님이 들어와서 제가 저는 이제 배우자랑 다른 매장에 있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손님이 없다고 이제 가끔 전화가 이제 한가하니까 오면은 청소를 해봐. 청소를 하면 이상하게 손님이 오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안 믿더라고요. 그런 거를. 근데 이 책을 읽으니까 이게 약간 그런 것들이 있나 봐요. 깨끗하면 들어와서 손님들이 기분이 좋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손님이 작은 매장에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하면은 뭐 밑에 뭐 흙이나 뭐 그런 것들도 떨어지고 그랬어요. 거기가 약간 시골에 있는 매장이어서
그런 것들이 이왕이면 깔끔한 데에 들어가야 좀 상쾌하잖아요. 기분이 찝찝해서 차 한잔 마시려고 들어왔는데, 안에가 좀 지저분하거나 그러면 기분이 더 좋아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확실히 청소의 힘은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불안증을 다스리는데 되게 좋았어요. 청소하는 게. 일단 손님이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이번 달에 어떻게 넘어가지?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서, 그러니까 불안증이 일단 없어지더라고요. 뭔가 몸을 놀리고 있으면. 그래서 저는 청소를 좋아하진 않지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희한하게 청소하려고 하면 손님이 오네. 그 얘기는 제가 입으로 많이 뱉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되짚어 보니까 생각을 못했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그래, 그런 원리일 수도 있었겠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신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깔끔함이. 그리고 이 청소력은 꿈의 실현이나 회사의 발전 등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저는 저희 직원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월급은 손님이 주는 거지 사실은 내가 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 잘 이렇게 맞추고 보이려고 하지 말고 손님한테 좀 친절하게 해라, 그런 부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 손님이 주는 거잖아요. 제 운영비도 손님이 어떻게 보면 주시는 거니까. 지금까지 소개한 사례들을 생각해보면 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이 발전해 가는데 중요한 마인드가 감사인 것입니다. 우주의 번영 에너지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세계는 자기를 위해서라고 하는 마인드를 자기는 세계를 위해서라고 하는 마인드로 전환시키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당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주위를 행복하게 하십시오. 저는 감정은 전염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바이러스만 전염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웃으면, 아이들이 웃으면 우리도 그냥 따라 웃잖아요. 이유 없이. 주의를 그렇게 전염시키세요. 이것은 동시에 주의가 행복해지면 당신도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은 명확한 비전을 가져봅시다. 그리고 걸레를 들고 고맙습니다 라고 소리내어 말하면서 청소를 실천해 주십시오. 제가 내일 보령에 내려가요. 다시 매장으로 가는데 이제 먼저 제가 가서 항상 화장실 좀 깔끔하게 청소할 수 없어? 저희 배우자한테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냥 해야 되겠네요. 불편하면 자기도 하겠죠 뭐. 이런 방법을 했어야 되는데 가면 항상 잔소리를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운명에 흔들리는 당신은 없습니다. 운명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습니다. 미래도 생각한 대로 됩니다. 그렇습니다. 운명이란 당신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카리스마 경영 컨설턴트의 청소력. 내가 존경하는 경영 컨설턴트인 고 이치쿠라 씨만큼 환경 정비, 즉 청소의 지도를 기업에 철저하게 행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치쿠라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경 정비란 규율, 청결, 정돈, 안전, 위생의 5가지를 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경 정비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은 잘 모릅니다. 중요한 것이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어지간해서는 적극적으로 실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환경 정비를 테마로 한 논문이나 세미나 등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환경 정비에 대한 인식이나 관심도 약합니다. 저한테 말하라면 이렇게 기묘한 현상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마치 10캐럿의 다이아몬드가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보석산에 들어가서 누구라도 자유롭게 보석을 주어도 좋다고 말해도 아무도 그것을 주우려고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묘한 현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경 정비에 관한 많은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맹점 중의 맹점이라고 하겠죠. 이치쿠라 사다무의 사장학. 게다가 환경 정비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활동의 원점이고 환경 정비가 없는 곳은 회사의 성공도 국가의 번영도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치쿠라 씨 말을 빌리자면 10캐럿의 다이아몬드가 굴러다니는 보석산의 가치를, 그 보석산의 장소를, 또 그것을 줍는 방법을 저는 청소력을 통해서 전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제4장 21일째
당신은 성공자 체질이 된다. 강렬한 작심삼일을 권함.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청소력을 습관화하고 싶지만 저는 작심삼일인 경우가 많아서 바로 이것저것 변명을 늘어놓고는 그만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심삼일도 좋지 않나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저랑. 인간은 집중해서 무언가를 할 때에는 기껏해야 3일 정도밖에 지속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일부러 작심삼일을 강력하게 추천하는 편입니다. 이것을 작심삼일법이라고 합니다. 청소력을 시작하는 사람은 운명을 호전시킬 거야 라는 강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으므로 일단 시작하면 실제로 운명이 호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의외로 지속할 수 있지만 시작하기 전에는 역시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언제나 작심삼일, 어중간한 자기 자신, 어중간한 인생, 결론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듭니다.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청소력은 3일간만 계속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최초의 청소력인 마이너스를 제거하는 청소력으로 먼지, 습기, 쓰레기, 불필요한 물건, 더러움, 곰팡이 등 마이너스의 에너지를 유발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은 실은 대단한 집중력과 인내력이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3일간만이라도 실천한 후에는 과거의 자기와 결별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는 작심삼일법으로 어쨌든 3일간 집중해서 청소를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우선 3일간 계속한다고 강하게 결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3일간 계속하기에 성공하면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칭찬해주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또 3일간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3일 계속하고 또 자신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다시 3일을 계속합니다. 이렇게 작심삼일을 연속함으로써 흐름을 만들고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도중에 그만두게 되어도 그것은 휴일이므로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 잘 쉬었어. 다시 내일부터 3일간 시작하자. 이런 감각을 잡기 시작하면 의외로 무엇이라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청소력, 작심삼일, 칭찬받는다, 기쁘다, 또 작심삼일, 자신이 붙는다, 2일간 쉰다, 다시 작심삼일, 또 작심삼일. 그 결과 운명의 호전입니다. 이 작심삼일법은 청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 책의 원고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들이 들으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단언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완전히 올빼미형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엔 정말로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심삼일법을 적용한 덕분입니다. 내 인생에서 적어도 3일만은 4시에 일어난다 라고 강하게 결의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는 4시에 일어나기를 보기 좋게 성공했어.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존경스러워 라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일도 보통 때보다 2배, 3배를 더 했기 때문에 자신감도 붙고 너무 기뻐서 오늘은 하루 쉬고 내일부터 다시 3일간 계속 해볼 생각입니다. 21일째, 강력한 파워가 생긴다. 어떠세요? 작심삼일법. 한번 해볼만 하겠죠? 작심삼일법으로 3일간 실천할 수 있다면 당신은 성공 감각을 얻을 수 있고 또 청소력의 위력을 서서히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전하기를 권하는 것이 작심삼일을 7번 계속하는 것입니다. 7번 계속하면 3 곱하기 7은 21이니까 21일간 청소력을 실천한 것이 됩니다. 이것이 21일 파워법입니다. 왜 21일이냐고요?
21일은 옛날부터 매우 파워가 있는 숫자로 알려져 있고 그에 관한 여러 가지 설도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말하면 7이라는 승리, 완전의 숫자의 최소 단위로 무엇인가를 완성하는 수는 3을 곱한 수입니다. 승리의 수 7 곱하기 3으로 3배 더 강한 행운의 숫자가 됩니다. 또 신께 기도드릴 때 10번을 1회로 2회 계속하고 거기에 한 번 더 기도를 드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풍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께 기도드릴 때 10번을 1회로 하고 2회 계속한 다음 거기에 한 번 더 기도를 드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옛 풍습이 있대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승리의 수 7 곱하기 3으로 3배 더 강한 행운의 숫자. 또 신께 기도드릴 때 10번이 한 세트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2세트를 계속하고 거기에 한 번 더 기도를 드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옛 풍습이 있대요. 근데 저는 기도를 드리면서 숫자를 세는 것 자체가 저도 기도 챌린지를 한번 해봤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숫자를 세고 있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100일간 그 감사 기도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되게 쑥스럽고 이상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냥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의뢰 감사 기도를 하는데 그거를 뭐 100번 하는 챌린지를 했어요. 근데 처음엔 너무 이건 형식적인 거 아니야? 라는 생각했는데 마음이 없더라도 내용이 없더라도 형식을 갖추니까 거기에 내용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자꾸 감사의 이유를 갖다 제가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원망 많이 했던 관계인데 조금 그런 게 희석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확실히 형식을 갖추면 그 안에 내용이 차더라라는 그런 저는 경험이 있어서 권해드려요. 그래도 이 듣방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뭔가 자기 개발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거라고 생각이 돼서 권해드립니다. 마케팅 이론에서는 고객과의 양호한 관계를 쌓을 때 팔로우 메일이나 DM을 7일 간격으로 3회 보내면 반응률이 높아진다는 통계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는 과학적인 거니까 근거가 있는 거니까 맞는 얘기겠네요. 근데 이거 짜증 낼 텐데 7일간 3번 보내면 청소력은 어떨까요? 다소 개인차는 있겠지만 청소력을 시작해서 21일째가 되는 날을 전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라운 효과를 느끼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넘쳐 흐르는 파워를 얻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21일간 계속한 언저리에서 그 무언가가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쳤겠지요? 작심삼일법을 마음먹고 시작했다면 작심삼일 곱하기 7로 21일째의 파워와 달성감을 반드시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습관 형성의 법칙에는 3일 계속하면 일주일 계속하고 일주일 계속하면 1개월 계속하고 1개월 계속하면 3개월 그 후로 반년 1년 계속하고 3년 계속하면 그것이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결국 3년을 계속해야 습관이 된다는 거죠. 며칠에서는 습관이 되진 않아요. 21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작심삼일법은 실천할 수 있는 계기이고 20일 파워법은 그것을 습관화하는 프로세스로 사용해 보십시오. 청소로 깨달음을 얻었던 주리반특. 청소의 습관화로 깨달음까지 얻게 되었던 부처님의 제자 주리반특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비나 이제 핸드폰은 스탑. 반특은 머리가 나쁘고 멍청하다고 언제나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멍청했던지 가끔은 자기 이름마저 잊어버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다른 불제자들로부터 바보 취급을 받고 있던 주리반특은 자신의 멍청함에 탄식을 하고 불제자를 그만두겠다는 생각으로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 저는 너무 멍청해서 이제 이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어리석다고 아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다. 자신을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것이지.
순간 제자를 그만두려고 굳게 마음먹었던 반특은 무언가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려운 설법은 전혀 모르는 것 같으니 한 가지만 가르쳐주마. 여기 빗자루가 있으니 이 빗자루를 가지고 마당을 쓸어라. 낙엽을 쓸든지 쓰레기를 쓸든지 하거라. 그때 먼지를 털고 때를 벗겨라. 라고 반복해서 말하면서 빗자루로 쓸도록 하거라.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한 반특은 절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먼지를 털고 때를 벗겨라 라고 소리내면서 매일 청소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 5년, 10년이 지나도록 한결같이 처음에는 바보 취급을 했던 다른 제자들도 점차로 그에게 경의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저 묵묵히 계속하는 모습에 주위 사람들은 마음으로부터 존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특은 청소를 계속하는 도중 인간도 마찬가지다. 마음속에 있는 먼지나 때를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것이야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반특은 불교에서 말하는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아라한이란 반성수행을 함으로써 마음의 더러움이나 흐린 상태를 없애고 제1단계의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아라한 반성수행을 행함으로써 마음의 더러움이나 흐린 상태를 없애고 제1단계의 깨달음을 얻는 것. 아라한. 주리반특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우직하게 실천하는 것으로 다른 우수한 제자보다 훨씬 빨리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깨달음이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성공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매일매일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계속한 것이 주리반특의 인생을 호전시켜서 마침내 깨달음의 문을 열게 했던 것입니다. 성공 법칙의 원점.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생전에 마쓰시타 전기의 공장 대청소가 있는 날에는 반드시 그 공장에 시차를 갔다고 합니다. 화장실 청소가 구석구석까지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더러운 구석이 눈에 띄면 직접 걸레와 양동이를 들고 화장실 청소를 했다는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합니다. 또 만년에 일본의 미래를 짊어질 지도자를 스스로 육성하겠다는 특별한 결의 아래 사제 700억 원을 털어서 설립한 마쓰시타 정경숙에서도 청소를 중심으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학생 중 한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왜 청소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러자 마쓰시타는 격렬한 어투로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주변을 청소하지는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가와 천하를 청소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마쓰시타는 정경숙의 학생들에게 정치나 경제 공부를 잘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 늘 확실하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워지는 마쓰시타 고노스케 씨의 원점은 청소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벌써 눈치채셨겠죠? 청소력에는 모든 성공 법칙의 원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꿈을 이룬다든지 행운의 흐름에 올라타는 방법이 세간에 나돌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것들은 획기적으로 보이고 사람에 따라서는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청소력이야말로 누구나 간단히 알 수 있고 그 효과도 눈에 보여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성공 법칙의 중요한 포인트, 습관화도 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많은 위대한 선인들 모두가 당연한 것처럼 청소의 소중함을 역설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세계를 청소력으로 빛나게 하고 싶다.
현재 저는 청소력 연구회를 설립해서 기업을 위한 환경 정비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통감하는 것은 청소의 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음식점인데도 화장실이 더럽고 공조시설은 먼지가 가득하고 주방은 기름기로 끈적끈적하고 그런 환경을 방치하고도 매출이 오르지 않는다며 상담하러 오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저는 그들에게 언제나 말합니다. 청소로 회사는 확실히 변합니다. 청소로 집안도 변합니다. 청소력 연구회에서는 우선 마이너스 자장으로 되어 있는 곳을 정합니다. 그리고 진료 기록 카드를 만들고 마이너스 자장으로 저장되어 있는 곳을 정합니다. 그리고 진료 기록 카드, 병원 같네요. 철저한 계획을 세운 다음 프로 청소 스태프를 투입하여 완벽하게 청소를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발전하지 않은 회사는 없습니다. 이 청소력으로 기업을 활기차게 만들고 그 기업들이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저는 이 청소력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국경을 넘고 인종을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이미지를 언제나 마음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의 꿈은 세계를 청소력으로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세계 청소의 날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날은 지구에 감사하고 세계 각국에서 동시에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전쟁도 일시적으로 휴전하고 무기를 정리정돈하고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핵미사일은 마음먹고 과감히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각국의 수뇌가 한 곳에 모여 청소를 하는 모습도 상상해 봅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함께 청소를 하고 땀을 흘리다 보면 지구인으로서의 동료의식이 생기고 우정도 생겨나겠지요. 지구도 기뻐해 줄 것입니다. 이런 꿈을 실현시키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당신도 청소력을 통해 크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하면 저에게 힘을 빌려주십시오. 그리고 청소력의 훌륭함을 전파해 주십시오. 당신의 운명을 대역전시키고 싶지 않으세요? 자신의 운명,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키고 싶다면 용기를 가지고 걸레를 손에 드세요. 그리고 눈앞에 있는 것을 한번 닦아보세요. 거기서부터 미래가 바뀝니다. 청소력을 계속해서 실천해가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현재 커다란 고민의 늪에 빠져있는 분에게도 반드시 길이 보일 것입니다. 운명은 반드시 호전되어집니다. 그런 당신이 있음으로 인해 주변도 활기차집니다. 무엇이든 시작할 의욕이 생기고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갖습니다. 점점 꿈이 이루어집니다. 점점 행복해집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청소력 때문입니다. 후기 원고를 마치고 아내와 함께 집안 대청소를 했습니다. 이 책을 쓰기 시작하기 전에도 청소를 했는데 그때는 불필요한 것을 모아 쓰레기 봉투를 4개나 채워서 버렸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쓰레기가 6봉투나 나왔습니다. 심경의 변화에 따라서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도 점점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공감해요. 그때는 소중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버려야 할 것은 더 많죠. 되게 많이 느꼈던 게 저희 이제 양치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을 때 새 물건도 막 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다 새 걸로 자녀분이 이제 들어와서 사는데 그래서 부모가 쓰던 거지만 자식은 그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받아서 사용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물건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집안에 물건 들어오는 것 자체를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물건 들이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데도 물건은 늘어나더라고요. 아무튼 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뒤에서 차가 와서 들이받쳐서 그냥 갑자기 그렇게 됐을 때 이 상황을 보고 제 물건을 정리하러 온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언젠가부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꽤 오래됐죠. 그래서 물건에 대한 애착이나 이런 게 필기류는 좀 있어요. 필기류에 대해서는 있는데 다른 것들은 그다지 뭐 물건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제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심경의 변화에 따라서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점점 바뀌는 게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레인지 후드도 분해해서 끈적끈적한 기름을 철저하게 닦았습니다. 부엌 세면장, 세탁기 주변, 욕실의 배수구도 속까지 반짝반짝합니다. 발코니도 씻고 유리도 닦고 마지막으로 걸레질을 하여 오염을 추방시켰습니다. 볶은소금을 뿌리고 잊어버렸네요. 이게 한 번 읽어서는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볶은소금은 좀 생소했거든요. 볶은소금을 뿌리고 청소기로 빨아들여서 상쾌한 자장 공간이 완성되었습니다. 언제나처럼 감사의 공간을 만들려고 생각해서 걸레로 한 번 닦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왠지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하는 기분이 가슴 깊숙한 곳으로부터 몇 번이나 올라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받기만 했던 인생을 반성하고 그래 이제부터는 주는 입장이 되자 사회에 공헌하자 라는 결의를 하고 이 책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또 엄청나게 받게 된 것입니다. 특히 소고후레이 출판사의 가네코 씨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에데 씨, 당신의 협력이 있었기에 이 책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기타 선생님, 몇 번이나 보내주신 격려의 메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원고를 쓰는 것을 도와준 아내 레이. 당신의 다정함과 헌신, 사랑의 가슴으로부터 감사합니다. 고마워. 끝으로 무수히 많은 책 중에서 이 책을 골라서 끝까지 읽어주신 당신, 독자 여러분께 마음 깊은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공헌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와서 빠져나가는 상쾌한 바람처럼 투명함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청소력을 확대해 나가고 싶습니다. 감사의 에너지가 넘쳐나는 미나토구의 방에서 자신의 운명,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키고 싶다면 용기를 가지고 걸레를 손에 드세요. 그리고 눈앞에 있는 것을 한번 닦아보세요. 거기서부터 미래가 바뀝니다. 이 책은 오래된 책이네요. 행복한 자장을 만드는 힘, 청소력, 일판 1세가 처음 찍은 게 2007년이니까 15년도 더 된 책이네요. 1월 15일 일판 31세 31세를 찍었대요. 31세는 그러니까 부수가 예전에는 많이 찍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려나갔다는 얘기인데 31세면 2014년 7월 17일 이게 31세인가 봐요. 그때 찍은 재고를 이제 산 거겠죠. 잘 나가면 또 출판사들은 많이 또 찍으니까. 지은이 마스다 미스 히로. 나무 한 그루 펴낸 곳. 마포구 합정동 성지빌딩? 예전에 저희 사무실 근처 앞에였나 보다. 저희가 356번지였거든요. 성지빌딩. 새롭네요. 갑 9,000원. 굉장히 얇아요. 자, 목차를 이제 다시 한번 회고해 볼게요. 공간이 깨끗해지면 일단은 마음이 되게 우울감이 많이 사라져요. 마음이 밝아진다고 해야 될까요? 자, 이제 한번 목차를 읽어보고 마무리할게요. 목차가 중요한 키워드잖아요. 제1장 인생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청소력.
인생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방은 깨끗합니까? 불행의 자장을 만드는 더러운 방. 도산, 이혼, 정신적 위기로부터의 부활. 깨진 유리창의 법칙. 낙서를 지음으로써 범죄율이 75%나 감소한 뉴욕시. 학교 붕괴를 막은 화장실 청소. 청소력의 두 가지 파워. 디즈니랜드의 마법을 건 두 가지 청소력. 저는 그걸 되게 많이 놀라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밤에, 야간에 손님이 오기 전에 밤에 그 야간 근무조가 있다는 거잖아요. 청소하는. 무슨 디얼이었는데 커스터디얼이었나요? 가장 밑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파워. 마이너스를 없애는 청소력. 플러스 사고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공을 막는 마이너스 에너지를 없애는 방법. 가득 찬 마이너스 에너지를 쫓아내는 환기. 버리기. 더러움 제거. 정리정돈.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볶은소금. 어제 들으신 분은 아시겠죠? 후라이팬에 막소금을 5분 정도 볶아서 수분을 날리래요. 그거를 방에다 뿌리래요. 그리고 나서 청소기를 흡입을 하면 훨씬 더 상쾌해진대요. 그리고 나이팅게일이 청소력은 그 환자 병동에서 전염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깨끗하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사망률을 42%에서 2%까지 낮췄다고 했어요. 감염을 줄인 거겠죠. 그다음에 꿈을 이루는 강운 파워, 플러스를 불어들이는 청소력.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사용한 골든 룰. 이게 뭐였어요? 기억나시나요?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먼저 주라. 성공에 접속하는 플러그 감사. 이거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저는 이제 컵에 물을 담아놓고 기도를 하거든요. 정말 잠깐이에요. 근데 습관처럼 돼서 그냥 일어나면 그 비몽사몽간에 일단 정수기 물을 받죠. 되게 그 의식이 저한테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런 공간을 하나 만드세요. 그냥 접시 하나 올려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쪽만 깨끗하게 닦아서 첫날에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당신을 성공으로 이끄는 감사의 자장, 감사의 장소를 꼭 만들어 보시기를 저도 권해드려요. 호흡법으로 마음과 자장을 다스린다. 여기서 복식 호흡을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숨을 후 하고 한 번에 내쉬고 코로 3번에 들이마시는데 들이마실 때 배가 올챙이처럼 부풀어 올라야 된대요. 실천, 감사의 공간을 만들어라. 수망실현, 오랫동안 취미를 살려서 아까 그 낚시 뭐라고 했죠? 루어 낚시라고 했나요? 그 용품을 수제로 인터넷 판매를 했다고 했는데 이 책이 지금 쓰여진 게 2007년이니까 그때 했으면 굉장히 획기적이죠. 지금은 너무나 인터넷이 보편화되어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소망실현 매출 20%업, 고객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다음에 회사의 매니지먼트의 성공, 사장이 먼저 나서서 청소를 시작했다라는 얘기. 그리고 감정은 저는 심리학에 관심이 많거든요. 네, 감정이 바이러스보다 더 전염이 빨라요. 그렇지 않나요? 결혼하신 분이라면 퇴근해서 배우자의 표정을 보고 먼저 딱 얼잖아요. 표정이 굳어있으면. 21일째 당신은 성공자 체질이 된다. 작심삼일을 계속 반복하면 된다는 얘기. 그리고 21일 행운의 숫자 7을 3번 반복하는 게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아까 그 기도의 법칙이 신께 기도할 때는 10번을 감사합니다가 한 세트인데 그걸 2세트 하고 마지막 한 번 더 해서 21번 하는 게 원래 그 복을 불러오는 기도법이라는 그런 옛날 말이 있대요. 굳이 이거 미신인데 라기보다 그냥 그렇다니까 기분 좋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연초니까 새로운 습관을 그렇게 만드시면은 내 스스로 약간 마음으로부터 충만해지는 뭔가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공 법칙의 원점은 역시 청소를 해라 라는 거였고요. 짧아서 좋네요.
어제 저녁, 오늘 저녁. 네, 간단하게 끝냈고요.